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LPL 증권사 CFP 공인재정상담가 오병환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땡큐.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새해 들어서 특별히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셨네요. 바쁘신데. 네. 이제 뭐, 증권 소식이 결국은 증권 소식과 이 부동산 시장 소식이, 결국은 경기를 주도하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게 증권 시장 소식에 관심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도, 작년도 증권 시장의 뭐 실적이랄까, 뭐 종합 평을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과 금융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 분야의 지난해에 실적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그 전망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먼저 네. 작년 2014년도는 대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세였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도 약 한 10% 안팎 이상 네. 강세를 이어갔고, 그 다음에 채권도 보통 주식시장이 좀 강세면 채권시장이 좀 약세라든지 그런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강세도 불구하고 채권도 상당히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보였는데, 네. 미국의 그 국내 총생산량의 그 성장세를 보면 1, 4분기는 한 2.8% 정도 그 약세를 보였어요. 감소세를 네. 보였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미국 경제가 예전에 그 2009년도 금융 대란으로 다시 또 위축세로 들어가지 않느냐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2, 4분기에는 4.6%라는 아주 급상승세로 돌아왔었고, 네. 그 다음에 3, 4분기에는 3.9%, 그 다음에 4, 4분기에도 약 한 3.5% 안팎 정도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한 1년 그 평균을 보면 약 한 2.2% 정도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 집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이죠. 그래서 3대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먼저 그 초우량주 위주의 그 다우지수. 네. 다우지수는 2013년 말 2014년 초에 16,441에서 17,823으로 퍼센트로는 약 한 8% 이상 정도가 그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기술주라든지 약간 큰 대형은 아니지만은 그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지수는 퍼센트로는 약 한 14% 정도가 성장을 해서 상대적으로 초우량주보다는 그런 그 기술주들의 그 상승폭이 컸죠. 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 주식시장의 큰 그 하나의 그 기준치가 되고 있는 그 스탠다드 앤드 Poor 500 주식이라고 하는 500대 대기업입니다. SP. 네. 보통 우리가 말하면 SP 500 지수 그러죠. 네. 500대 대기업들의 그 성적은 약 한 12.40% 정도로 네. 상승을 해서 3대 지수 모두 그 10% 안팎 정도의 그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9년도 이후 5년째 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은 예상을 했었지만은 네. 채권 가격은 아마 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중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아무래도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리라고 봤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가 의외로 많이 약세를 보이면서 돈들이 미국으로 많이 몰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많이 몰리면서 10년 만기 중앙정부 그 국채를 보면 2014년 연초에 그 수익률이 2.98% 그러니까 거의 3%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2.17%
그러니까 연말에는 2.17%로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그 말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더 수총해졌어요. 비싸지고 지금은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더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1.8% 안팎 정도로 돼가지고 네. 10년짜리가 뭐 2% 이하라고 보니까 거의 이자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요즘 뭐 CD 같은 데도 넣어봐도 뭐 1% 받기도 힘든 그런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것 작년에 한번 지켜보고 싶은 것은 이제 실업률이 상당히 많이 그 하락을 했어요. 연초에는 6.6%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뭐 5.6%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4% 안팎 정도 4%대에 들어가면 완전 고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2009년도 10월 달에는 실업률이 무려 10%가 됐을 때와 비교한다면 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 그 중반 이후에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작년 레이트로 약 한 1.3%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격 오르는 것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한 2% 정도 미국 정부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그 타겟으로 정하고 오르기를 바라는데 그게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1.3% 정도 그렇군요. 네. 자, 뭐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뭐 유럽 경제나 뭐 동남아권 경제는 계속 좀 안 좋은 상태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은 미국 경제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 경제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치더고 멋지니까 다시 미국이 살아나야만 전 세계가 살아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금년도 미국 경제나 뭐 증권 시장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2015년도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예전에 2009년도에 저질러 놓은 그 금융 대란 때문에 네. 세계 경제가 상당히 또 약세를 보였다가 그동안 그 중국이 상당히 뭐 7%, 9%, 10% 정도까지도 막 성장을 하다가 요즘은 뭐 한 7% 안팎 정도로 성장세가 좀 둔화됐죠. 네. 예. 그리고 그 미국은 상대적으로 올해도 작년에 그 평균이 2.2% 정도 성장을 보였다면 올해는 그 전문가들의 많은 대부분의 그 평균 그 예상치가 한 3% 정도 되거든요. 3%. 예, 3% 정도 되면 사실 선진국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장세인데 이제 문제는 그 중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장세가 원래는 한 뭐 7.3% 정도 이상 성장세를 그 예상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이 뭐 한 7.1%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또 일본도 그동안 리세션 계속 침체를 보이다가 뭐 보면 한 1.3% 정도 예상을 2015년도를 보였는데 그것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뭐 1.2% 정도 성장. 그다음에 유럽의 그 국가들이 상당히 또 문제가 많죠. 그것도 뭐 2015년대는 한 1.8% 정도 당초 그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한 1.1% 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세계가 전체적으로 좀 그 미국 외에는 상당히 그 성장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미국의 500대 대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미국 내에서만 장사를 하는 건 아니죠. 네. 예, 세계적으로 많이 뭐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 비율이 약 한 30% 이상 된다고 그래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 다른 국가들의 그 경제가 계속 약세 그 이상으로 만약 추락을 하게 된다면 영향을 있겠죠. 예, 큰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네. 최근에 뭐 우리 아시다시피 그 원유가가 상당히 크게 그 하락을 했죠. 놀랄 만큼 떨어졌는데 저도 뭐 매일 그 리포트를 하다 보면 배럴당 100불 안팎이었던 때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었는데 갑자기 네.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지금은 지금 뭐 한 배럴당 48불, 49불이면 거의 한 half
뭐 50% 정도가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살만해요. 가스값이 워낙 떨어져서. 예, 가스비 예전에는 한 번 넣었다면 한 7, 80% 네. 80불 정도 넣었는데 지금은 뭐 40불 정도밖에 안 내서 이게 다 필업 다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네. 잘못했는지 다시 체킹하는 분도 많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요즘 가솔린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요즘은 뭐 2불 20 그냥 2불 수준이죠. 뭐. 예, 2불대도 어제는 1불대로 떨어졌다. 우리는 뭐 노 네. 컴플레인이죠, 사실. 우리 같은 네. 일반 이제 서민들이야 뭐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셰일 가스 그 비즈니스라든지 네. 원유의 일정한 코스트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문을 달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그 관련 산업들이 또 침체가 되고 예. 또 원유가 관련되어 있는 그 비즈니스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즘 2015년도에 들어와서 그러한 세계 경제의 그 약세, 그다음에 네. 원유가의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약세를 우려하는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올해 지난 몇 년 동안 뭐 기록적으로 아무래도 그 연준위에서 돈을 풀다 보니까 아까 그 실질적으로 CPI 그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별로 오르는 게 없지만은 지금 연준위에서는 아무래도 이자율을 올릴 기회를 지금 계속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도 후반에 가가지고는 적어도 단기 이자율은 지금 현재 거의 0%에서 0.25%를 조금 올릴 그런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원유가의 그 하락에 있어서 그 시리 리서치라는 데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보통 배럴당 한 10불 정도가 떨어지면 GDP의 한 0.5% 정도의 그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이 좀 더 정리가 되면서 우리들 기대로는 좀 더 스테디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또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도 올해는 이런 그 경제적인 그 성장세에 대한 기대로 해서 올해도 약 한 7 내지 한 10% 정도 그 성장을 예상을 하는 그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작년에 기준 그 예상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문가들의 예상은 항상 예상의 끝이지 그것에 100% 다 믿을 것은 없어요. 항상 지나고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채권에 대한 이것은 상당히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채권 가격이 상당히 강세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은 그에 대한 이것도 여러 가지 섹터별로 굉장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또 그에 대한 주식시장의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전문가들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수치로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2014년도에는 약 한 118불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한 127불 정도, 네. 7.5% 정도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강세라는 건데 그리고 그 밖에도 P 레이쇼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프라이스 대 어닝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주식 가격도 많이 오르겠죠. 그죠. 그것이 기준이 예전에 2000년도에 기술주 대란이라든지 금융 대란일 적에 P 레이쇼가 20 이상, 40 이상도 된 적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8에서 9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낮을수록 아직까지는 좀 싸다는 거니까 네. 그만큼 주식 시장이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전처럼 크게 오버 프라이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숫자상으로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거품이 좀 빠진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가스값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질수록 사람들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전에는 기름값이 비싸서 네. 그런 소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예. 여유가 좀 있으니까 들어가서 커피도 하고 도넛도 하고 예, 그럼요. 네, 그렇게 예. 하고
또 여분이 있으니까 또 여행도 좀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요. 네, 아무래도 기름값이 싸니까. 예, 예.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업체도 잘 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 80불씩 매주마다 나갔던 예를 들어서 오일 그 가솔린이 약 한 40불만 나간다면 거의 40불 여유 자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간다면 40불에 얹혀가지고 조금 더 10불 더 합쳐가지고 더 그죠.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가장 가깝게 크게 이득을 보는 데가 이제 소매업들, 뭐 월마트라든지 뭐 그런 이제 당장 막 쓰기 좋은데 일반 그로소리라든지 뭐 그런 데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가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떨어져도 문제죠. 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면 좀 불안감이 되기 때문에 40불 남으면 한 20불 정도는 세이빙하고 20불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그만큼 줄게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는 40불 다 쓰는 게 아니고 10불은 그만큼 또 세이빙을 해놓고 30불만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그 지출량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 큰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다른 역할도 하죠. 네. 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2014년도 그 은퇴 어카운트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적립하는 거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미국에서 이제 뭐 연초기 때문에 이제 회계사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많이 통화도 하고 그렇죠. 많이 만나게 뵙기도 합니다만은 한국 최근에 나온 그 신문을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도 미국에서 오래 살고는 계시지만은 다른 그 소수민족과 달리 이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그 소수민족들은 일반 뭐 국가 기관에 취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에 취직을 해가지고 401k라든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본인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실 뭐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소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소매에 직접적으로 팍 영향이 미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 여유 있는 자금으로 이게 투자를 하기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401k라든지 403b 각종 은퇴 자금을 본인도 잘 이게 저도 옛날에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아마 30년 전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은퇴 자금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가 보면 그게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되는 그런 게다 보면 은퇴할 쯤 되게 되면 50만 불, 100만 불씩 유수의 그런 일반 큰 기업에서 은퇴를 하고 나오다 보면 그만큼의 은퇴 자금이 생기는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실 비즈니스 막 마트 쪽에서 또 익스팬드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소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은퇴 자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 미국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자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IRA예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아마 한국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카운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생기겠지만은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동안에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유 자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적금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손님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셋업을 딱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불이든 500불이든 1000불이든 본인이 컴포러블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이런 은퇴 자금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일 먼저 하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2014년도 IRA 은퇴 자금의 한계 금액이 있어요. 이게 넘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넘으면 잘못하다가 페널티를 묻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하시더거나 적게 하시는 건 that's fine. 그래서 이제 50세가 될 때까지는 IRA는 1년에 5,500불까지 세금 연기라든지 또 라스 IRA는 또 지금은 세금 내지만 다음에 완전히 또 면제되는 그런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금액은 똑같아요. 5,500불
2,500불까지 연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네. 그다음에 5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은퇴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1,000불을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50세가 넘으면 6,500불까지 할 수가 있고 아, 예. 작년 것은 이제 세금 보고할 때까지 넣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2015년도도 보니까 IRA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5,500불에 또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1,000불에 6,500불이고 네. 그다음에 401k 직장에서 하는 건 저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항상 투자를 하시려고 분들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것이 현재 직장에서 제공하는 뭐 401k나 그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401k의 이점이 굉장히 많죠. 회사에서 또 매칭 펀드도 해주고 네. 근데 이 금액은 2014년도에는 17,500불까지 그다음에 거기에다 50세가 넘으면 5,500불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추가로 더 이렇게 하시고요. 2015년도는 500불씩 더 늘어나가지고 18,000불까지 할 수가 있고 또 50세가 넘으면 6,000불까지 더 추가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뭐 닥터라든지 인컴이 상당히 많고 본인 가족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인플로이들 모든 분들을 다 할 수 25%까지도 이렇게 은퇴 자금을 마련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네. 뭐 세비라는 것이 있는 건 뭐 52,000불 정도 이상까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에서 하시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보다 큰 또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이용하시는 자는 그런 마인드 세트를 하시는 것이 투자하는 데서 제일 첫 번째 가지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만약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네. 주변에 뭐 은행에서도 IR에 대해서라든지 주변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왕이면 오병헌 씨한테 하는 게 좋죠. 네, 저한테 언제든지 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네, 제 전화번호는 206-353-0363입니다. 206-353-0363, 206-353-0363. 이 문제 뭐 취급하는데 은행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오병헌 씨한테 물어보는 게 더 이렇게 친절하고 또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요. 뭐 주류사 은행보다 우리 한인 이렇게 공인 재정 상담가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IRA 뭐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이거를 좀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하면은 엄청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늦게 하는 사람들은 큰 혜택은 없나요? 뭐 늦게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투자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적어도 한 5년, 1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50세 이상 되면 이런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을 추가로 여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것도 혜택이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자녀분들이 있으면 꼭 리커멘드 하시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보통 일반 IRA보다는 Roth IRA라고 네. 지금 현재는 세금 혜택이 안 받지만 다음에 찾을 적에 완전 세금을 완전 혜택을 받는 저는 그게 굉장히 네. 큰 것 같아요. Roth IRA. 돈 왕창 받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니까. 오른 부분에서 미국에 살다 보면 네. 캐피털 게인 이익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항상 한 번은 세금을 대부분 내는데 네. 이 Roth IRA는 지금은 내가 그냥 투자를 하지만 다음에 찾을 적에 10년, 20년 후에 엄청나게 늘어난 캐피털 게인이 있는데 그래서 네. 완전 무료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보기 드문 혜택 같아요. 근데 50세 이하는 5,500불 연간. 예. 그 이상은 이제 6,500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해는 그걸 다 붙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괜찮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 넣으면 안 되지만은 네. 그 이하로는 뭐 안 내셔도 되고 네. 그건 페널티 같은 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차 페이먼트가 아니죠. 이것은 본인의 적금이기 때문에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뭐 중간에 만약 형편이 좀 어려우면 스탑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네. 또 스탑하다 하실 수도 있고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네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금 보고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세금 보고 시즌이지만 지금 해도 작년에 한 걸로 혜택을 받나 보죠? 네네, 그렇죠. 네. 4월
토요일이 이제 세금 보고 마지막 날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보고를 하실 때 회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 한 6,000불 정도 내가 컨트리뷰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네. 어느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물어보시면 예. 회계사님이 다 계산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네. 자, 오늘 증권 정보, 금년 또 작년도 증권 시장 현황 살펴봤습니다. LPL 증권사 CFP 공인재정 상담가이신 오병환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